미국 쪽 기사들을 요즘 보다 보면 야 그래도 우리 동맹국인데 far left South Korean presiden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극좌라고 표현을 하고 그 또 다른 기사 또 보면 radical leftis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좌파 아니면 뭐 더 radical left 리제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좌 아주 뭐 종북 종중 약간 이런 세력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뭐 정답. 아까 얘들 말처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그 돈이 기왕이면 다른 나라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중국이 흑자를 낸다고 위안화를 살 거냐? 그럴 리 없잖아요. 오늘도 왔고요. 자, 오늘은 이 기사를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를 팔고 이 통화들을 사라라고 하는데 요새 달러가 좀 약해요. 약한데 요 달러를 팔고 나서는 다른 통화들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BCA가 얘기를 한 건데 그 통화 가운데 이제 한국 원화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대만 달러, 싱가포르 달러, 그리고 유로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BCA가 원화, 뭐 엔화, 대만 달러 이거를 달러 대비해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언젠가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달러 약세 쪽에 베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달러가 왜 계속 약해질 거냐라고 보는 게 제일 먼저 보는 게 미국의 이제 실질 금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환율을 볼 때 미국 금리가 높다 이러면 아 달러가 세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다가 돈을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그런데 BCA가 앞으로 미국의 핵심 실질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미국의 이제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이 소식을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미국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가 왜 약해지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BCA에서 설명을 할 때는 최근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간 이유가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실질적인 뭐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재정 적자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기간 아무래도 돈을 빌려주게 되면 이제 길게 빌려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원래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좀 많이 세지는 경우는 걔가 좀 불안할 때거든요. 1년 후에 돈 갚아 이러는데 뭐 1년 후 정도에는 네가 죽진 않겠지 싶은데 10년 후 돈 갚아? 30년 후에 돈 갚아? 이러면 야, 쟤 30년 후에 맛이 갈 것 같은데 도망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걸 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간 프리미엄이죠. 이 기간 프리미엄이 미국에게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에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달러가 세질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에 이제 빚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30년 동안 돈 빌려줬다가 얘가 튀어버리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금리가 높다고 반드시 달러에 좋은 건 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BCA가 이런 텀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그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는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할필 원화를 사라 그러냐?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제일 궁금하죠. 야, 씨, 딴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원화지? 근데 원화가 아까도 보인 것 중에 맨 앞에 써 있었잖아요. 근데 이 BCA가 추천한 통화들의 공통점을 보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대부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뭐 이런 식으로. BCA가 이런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비중을 만약에 줄이게 된다면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왜 그러냐면 뭐 우리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이제 해외에 물건을 팔아 가지고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대만도 반도체 때문에 외화를 되게 많이 벌고 우리도 요새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런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외화가 일단 들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자산으로 향하는 그 돈의 힘이 줄어들면 거기 안 간 돈이 어디로 가야 되지 할 때 기왕이면 지금 물건 잘 팔아서 돈 좀 잘 벌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달러를 지금까지는 그래도 받쳐주던 돈줄이 하나 있었던 게 여기서 이제 AI 이야기를 하는데 BCA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특히 미국의 AI 기술주를 엄청나게 사면서 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온 것이 달러를 지지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맞죠, 그죠? 엔비디아 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미국의 기술주들 이런 걸 막 살려면 결국은 달러가 필요하고
전 세계에서 다들 달러를 막 사가지고 주식으로 이제 미국 주식 사러 가야지 할 때 그 내가 환전을 하는 게 달러 가치를 지금까지는 받쳐줬었는데 이제는 미국 기술주들의 밸류가 너무 비싸졌다라는 평가가 또 있고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좀 약해지기 시작한다면 그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몰려가던 자금들도 줄어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미국은 원래부터 사실 이 힘이 없다면 미국은 굉장히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거든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자를 메꾸려고 하면 계속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는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으로 자꾸 돈이 들어오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포트폴리오 자금이 줄어들면 달러를 사줘야 되는 수요가 없어지는 이런 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경상수지 적자국이니 거기에다가 주식에 대한 매력이든지 어떤 요인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 라고 하면 달러가 더 약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 주에 잭슨 홀이 있습니다. 잭슨 홀 심포지엄에 이 기사 보시면 워시가 잭슨 홀에서 달러의 매도세를 멈출 수가 있을까라고 하거든요. 연준의 공식 일정을 보니까 케빈 월시 연준 의장의 잭슨 홀 기조연설이 8월 28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달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약해졌고 좀 약한데 엄청 약한 건 아닌데 조금 약해졌어요. 더 약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워시가 잭슨홀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야 물가 지금 아직 안 잡혔다. 연준은 충분히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세게 얘기를 하면 그럼 달러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시티에서 이건 나온 얘기거든요. 시티에서는 그럴 가능성을 별로 높게 보질 않았습니다. 워시 발언이 지금의 달러의 이 셀링하는 추세를 팔고 있는 매도 추세를 뒤집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과 전망을 시티가 하면서 아예 워시가 잭슨홀에서 좀 강하게 매파 발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그 결론이 셋 다 아닐 걸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세 가지의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있지만 이 시나리오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요거를 이제 그냥 번역을 돌렸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이미 곡선에 반영된 매파적 프리미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만약에 너무 적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야 시장을 좀 긴장시키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이 9월 회의에 대해서 9월 FOMC 회의에 대해서 이미 한 10bp 정도는 인상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시티에서 볼 때는 이 여건이 사실 워시가 굳이 더 세게 말할 이유가 별로 없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익률 곡선 후반부를 억제하기 위해 매파적 놀라움이 필요하다는 이게 뭔 말이야, 그죠?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수익률 곡선을 보면 장기금리가 이제 뒷부분이잖아요, 그죠? 장기금리가 너무 지금 이제 미국이 많이 올라서 많이 올라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어떤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로 이 장기채 시장을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최근에 이 기간 프리미엄이 너무 커지고 있는 이거는 미국의 경제에 대한 불신이고 신뢰가 꺼진 건데 그것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이 튀어 올라간 걸 여기서 연준이 뭐 강한 금리 인상 신호를 준다고 해서 장기채를 잡을 수가 있겠느냐 그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걸 그러지 못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가속을 가리키는 데이터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다시 확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워시가 세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시티는 몇 달간의 데이터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 데이터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워시가 그 물가 데이터를 보고 갑자기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프리미엄은 이미 채권시장에 반영이 좀 되어 있고 장기채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한다고 지금의 기간 프리미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물가가 그러면 막 튀어오르냐? 지금까지 데이터는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CT도 이 달러는 이 약세를 막기가 지금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환 전망 업데이트에서 중립에서 약세로, 그러니까 뉴트럴에서 베어리시로 약세 전망으로 바꿨고 꽤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은 게 유로 달러를 1.18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16 정도니까 지금보다는 한 1%, 2% 정도 달러가 더 약세로 간다는 입장인 거죠. 유로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BCA도 달러 팔라 그러지, CT도 달러를 약세로 본다 그러지. 이게 분석 방법이 완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결론이 좀 비슷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뭐 달러가 여기서 일직선으로 뚝 빡 빠지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왜냐면 또 월스트리트에 이미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월스트리트에 이미 달러의 숏포지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매퍼진 이야기 요만큼이라도 워시가 하면 괜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죠 당연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막말로 뭐 미국이랑 이란이랑 또 우르렁 되면 바로 또 막 달러가 세지고 할 테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BCA가 뭐 원화가 그렇다고 막 원화를 살 것 같다 사람들이, 달러를 파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고 원화가 세지는 거는 저는 아닐 것 같은 게, 원화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통화인데다가 제가 이거저거 기사를 보다가 요즘 좀 이상한 변화가 보여져서 좀 가져왔는데, 미국 쪽 기사들을 요즘 보다 보면 야 그래도 우리 동맹국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물론 저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싶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런 기사에 보면 뭐 far left South Korean president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극좌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른 기사 또 보면 radical leftis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좌파, 아니면 뭐 또 radical left 리제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좌, 아주 뭐 종북 종중 약간 이런 세력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뭐 정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가 저렇게 막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들 말처럼 미국의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서 그 돈이 기왕이면 다른 나라,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회주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에 갈 것이냐. 중국이나 여기나 매한가지인데, 그잖아요. 그 돈이 중국이 흑자를 낸다고 위안화를 살 거냐? 그럴 리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원화가 대체 지금 뭐가 다르냐? 기사들이 쓰는 내용들을 보면 한국은 거의 그냥 중국 느낌으로 쓰거든요. 달러가 약해진다고 그 돈이 한국으로 오는 건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뭐 제 생각인데, 게다가 최근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야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이 공포의 놀이기구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목 진짜 세죠, 그죠? 근데 이 기사 안에 보면 롤러코스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롤러코에서 코스피로 바꿔가지고 롤러코스피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냐? 밑에 내려보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6월, 7월 약 6주 동안 40%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다. 폭등했던 코스피가 40% 폭락, 저점에서 또 20% 반등.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박살났다, 올라갔다, 박살났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심한 롤러코스터다. 뭐 미친 놀이기구가 됐다, 뭐 공포의 놀이기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블룸버그 표현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블룸버그가 얼마 전에 낸 기사인데, 왜 한국 주가 지수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출렁이는데 코스피를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야 이거 뭐 코인이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싶었는데, 올해 코스피의 변동성이 60%를 넘었고, 일본 니케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고, 비트코인보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성이 크대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말까지 서킷 브레이커가 9차례나 발동이 됐고, 25년에 심지어 한 번도 없었고 24년에 한 번 있었다. 근데 26년에 7월 말까지만 9차례가 발동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그냥 높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얘네들 말 맞다나 미친 거죠, 그죠? 그럼 왜 이렇게 한국이 심각하게 출렁이냐?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뭐 다들 우리가 아는 이슈긴 한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이즈가 너무 커졌다,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붙였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또 개인들이 빚을 또 무지하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이터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투자 신용융자 잔고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투매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이터 기사에서 이제 시티가 계산한 숫자가 있어서 하나를 보여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에서 입은 손실이 약 38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0조가 넘는 돈이죠. 그리고 시장의 공포지수 하는 볼라틸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V 코스피가 있어요. 한국판 변동성 지수죠. 공포지수라고 하는 그 공포지수가 7월 초에 97.99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를 보고 있으면 왜 월스트리트 저널이 Fright Ride, 그러니까 공포의 놀이기구라고 표현을 했는지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 이제 해외 언론들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뭐 월즈 크레이드 스탁 마켓이라지 롤러코스피라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큰 한국의 주가 지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버핏 지수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너무 도박스럽다. 그래서 이 기사 하나 보시면 제목이 버핏 지수가 200%가 넘어가면 이건 이제 playing with fire니까 불 갖고 노는 거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200%가 넘으면 우리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냐 이런 칼럼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제 나왔나 그제 나왔나 뭐 어제 하루밖에 안 된 기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한 거는 미국 증시를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증시에 저거를 대입해봐도 우리는 저 버핏 지수가 300%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000 넘어갈 때 그때 300% 넘고, 그리고 폭락 맞고 뭐 지금 이제 삐질삐질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230% 40% 이렇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이제 또 뭐 머니클럽에서 버핏 지수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00이 넘어가면 이제 고평가다 뭐 이런 느낌의 지수인데, 이게 200% 넘어가면 이거는 불 갖고 노는 거야 했는데 우리는 300이 넘었고 지금 폭락했잖아 라고 생각해도 230, 4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달러가 약세를 더 보이게 될 수 있겠다는 내용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미국의 돈이 다른 데로 가는데 한국을 살 수도 있다, 뭐 엔화를 살 수도 있다, 대만을 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기사에는 그랬지만, 과연 이 공산당, 반미, 종북, 종중하는 정말 레디컬 레프티스트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나라에 과연, 심지어 롤러코스피라고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런 나라에 과연 그 돈이 올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기대를 안 하려고 한다 라는 게 저의 뭐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일단은 하이닉스가 ADR 상장한 돈 환전하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처럼 1,300 얼마, 1,400원 근처를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야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뵙죠.